안녕하세요. 저희는 양희경, 정성주, 조관우, 정수현으로 이루어진 2024 그로스톤 참가팀 유빈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 퀴즈는 강의자를 기반의 퀴즈 생성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시험 기간이면 밤낮 없이 고생하는 인하대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 무슨 일로 오신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시험이 일주일 남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객체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한테 스트럭처와 클래스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벽히 공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이해하는 것의 괴리감이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이러한 괴리감을 스스로 점검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항상 공부한 양에 비례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보면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면서 정답을 정확하게 적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이해했다고 생각한 수준과 실제 이해도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강의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퀴즈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신이 인지한 이해 수준과 실제 이해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저희의 프로덕트를 통해 인하대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제가 공개되었을 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획 멘토링을 통해 주변에서 문제를 찾는 법, 짧은 개발 시간 내에 팀원들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험 기간이던 상황과 맞물려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개발시켜 아이디어 톤에서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팀 유빈이만의 소통 방식 규칙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땅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더 쉽듯이 구현 전 사전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WBS를 통해 업무 분담과 스케줄링을 가시화하고 기능 명세서를 통해 서비스의 타깃층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개발 예정인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또한 와이어프레임을 통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백엔드 로직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능을 구현하기에 앞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의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서비스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파일 내용을 기반으로 맞춤형 퀴즈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장 기본 기능으로 상정하고 구현하였습니다. 기본 기능은 실제로 구동 가능한 HTML 페이지가 나오기 전까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의 경우 사용자 친화적 UI/UX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고 백엔드의 경우에는 다양한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생성형 AI로 하여금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퀴즈를 만들어내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첫 번째로 비용과 성능을 감안하여 GPT API를 결정하였습니다. 메인 로직인 강의 자료 업로드를 구현함에 있어서 유저가 파일을 폼에 업로드하면 일반 파일들은 모두 서버에 저장하되 오디오 파일은 위스퍼를 통해 txt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하였습니다. 유저가 파일을 제출하면 서버가 프롬프트를 붙여 GPT API에게 요청을 보내고 API는 프롬프트에 미리 지정된 JSON 형식의 답변을 반환하게 됩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병렬적으로 작업하다가 프론트엔드에서 HTML 구조가 결정되고 난 후 통합 기능 구현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HTML 페이지의 UI UX 개선을 위해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였고,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임리프 뷰 템플릿을 도입하였습니다. 뷰 템플릿을 통해 서버가 API 응답으로 받은 JSON 형식의 스트링을 화면에 렌더링할 수 있었고, 또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채점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제작 보고회에서는 팀별로 프로덕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들에게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이다 보니 단순히 개발에 사용된 기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 효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UI가 단순한 것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피드백을 듣고 부가 기능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추가 구현 파트에서는 제작 보고회가 모두 끝난 후 피드백 받은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구현하였고, 회원에 한하여 생성된 문제를 저장할 수 있는 북마크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기능에 맞추어 비회원 상태일 때와 회원 상태일 때 상단바를 바꾸어 적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데모데이를 준비하며 프로젝트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서로의 인터뷰를 촬영하며 팀원들과 함께 했던 이번 프로젝트가 가진 의미를 되새기며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시연 영상은 임의의 회원으로 로그인한 모습입니다.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과 오디오 파일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제출되면 로딩 화면과 함께 퀴즈 생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각 항목에 답안을 마킹하거나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답인 문제에는 초록색, 오답인 문제에는 빨간색이 표시되게 됩니다. 각 항목마다 북마크 버튼이 있어서 이를 누르면 본인의 북마크함에 저장이 됩니다. 북마크 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북마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하면 더 이상 북마크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조정해보며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테스트해보는 그런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툴 중 피그마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팀원들끼리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며 코멘트 등을 이용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 버전 관리 기능 덕에 여러 버전 간 비교가 용이하며 수정이 매우 간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미감과 질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GPT 모델의 강력함과 유연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라우저나 어플 등을 이용하여 챗봇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보존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GPT 모델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이 되고 또 프롬프트를 통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개발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프로덕트를 계획함으로써 진정으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협업을 통한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대회나 공모전 참가할 때 그로스톤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그로스톤을 통해 생소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배우고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생성형 A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전 공간정보공학과 학생으로서 코딩 개발에 대해 거의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로스톤 행사를 통해서 멘토님들과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피그마라는 프로그램도 처음 작업해보고 또 전혀 경험이 없었던 프론트엔드 개발 또한 해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해주는 저에게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팀 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톤 2기에 참가하게 된 인공지능공학과 24학번 박상준, 안효규, 장소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이사학번 우현정, 이승혜입니다. 저는 기획자와 개발자로서 프로젝트 기획 및 전체 관리, 백엔드 개발을 했고 효규와 소연이도 개발자로서 각각 프론트엔드 개발 및 백엔드 지원, 백엔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맡았습니다. 승혜와 저는 이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로서 앱의 UI, UX 및 인터랙션 디자인, 발표 자료 구성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요. 새내기로 한 학기를 지내보면서 공강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 성적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넨스는 저희와 같은 새내기들을 위한 대학 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성형 AI와 더불어 시험 기간에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올인원 플래너입니다. 너드는 모두 1학년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사실 이 점이 그로스톤에 가장 잘 부합하기도 했죠. 저희와 같은 새내기들은 새학기 입학하면서 나 정말 학점 잘 받아서 꽈탑해야지 라는 부푼 꿈을 갖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성적 관리를 하게 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벽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을 얻기가 힘들죠. 직접 새내기로서 고등학교 때와 확연히 다른 대학에서의 생활을 해보니까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시간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지, 공지사항과 학사 일정은 또 왜 이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지, 시험 계획은 얼마 정도로 잡고 짜야 하고 그 기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등 여러 궁금증과 어려움이 많았죠. 이번 그로스톤의 주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하대 내 문제 해결 프로젝트였던 것만큼 저희 너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1학년의 시각에서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서로 눈싸움을 하듯 주고받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하니 자연스레 사용자의 접근성이 뛰어난 앱 개발이 필요하겠구나 점차 방향성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있을 새내기들의 대학 생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명한 시간 관리를 하며 효율적인 학습 계획 분담을 지원하는 AI 챗봇과 함께 인하대 학생만을 위한 올인원 플래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5월 15일에 진행한 그로스톤의 아이디어톤 이후 기획한 것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이넨스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톤 때 전반적인 기획과 로고 및 컨셉을 잡아둔 덕분에 이후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디자인팀과 개발팀으로 분담하여 프로덕트 제작에 들어갔고요. 모두가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어디서부터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막막했지만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보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앱 제작 의도에 맞는 톤 앤 매너를 지키기 위해 인하대의 고유색을 살려 블루 계열의 테마로 화면의 UI, UX 디자인을 했으며 개발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피그마 툴의 장점을 이용해 인터랙션의 방식과 내용 등을 공유하면서 개발팀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해당 화면을 구현해내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3주간의 프로젝트였기에 제작 발표회가 있는 5월 31일까지의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개발팀은 앞서 구성된 스플래시 창, 회원가입 창 등을 구현하며 각 팀이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각자의 전공 과목을 살려 효과적인 분담을 진행했던 점이 빠른 제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정이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로고 작업을,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영상 작업을 담당했던 것처럼 강점은 살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는 주로 XML 코드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내 정보, 환경 설정, 프로필 변경, 그리고 스터디 게시판 화면을 맡아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이 툴을 처음 사용해 보았기에 프로젝트 초반에는 사용법을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부족하거나 모르는 점들은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트로 화면부터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홈화면과 각각의 내비게이션 화면 순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앱의 모든 데이터는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관리를 하였고 다른 팀원이 제작한 기능과 화면을 통합하여 최종 마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미 완성되었던지라 팀원들과 의논하며 구상해 놓은 기능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처음이었던 것만큼 생각해둔 앱의 모든 기능을 5월 31일 제작 발표회까지 구현하기에 시간 부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너드팀 모두가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발표회 직전까지 만들었지만요. 다음은 시험 영상인데요. 저희의 이넨스는 유저와 상호작용하며 체계적인 학습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공부를 지원하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넨스 앱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처음 앱을 시작할 때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개인정보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후 사용자는 자신만의 투두리스트를 제작하고 인공지능 챗봇과 함께 시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넨스 앱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AI가 세워주는 시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챗봇과의 인터랙션인데요. 사용자는 홈화면 하단 내비게이션 바에 위치한 AI 채팅을 클릭함으로써 챗봇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면 챗봇은 화답하며 사용자 맞춤형 시험 계획 수립을 위해 공부할 과목명과 목차, 시험 공부를 시작할 날짜, 시험 날짜, 과목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다음 과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값을 분석하는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챗봇은 사용자의 여건에 맞게 사용자를 고려한 시험 계획을 생성하는데요. 과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과목에 투자할 시간, 집중적으로 공부할 범위, 시험 기간 등을 계획해주고 이를 응원의 말과 함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루가 마무리될 때 오늘 했던 활동에 관한 피드백, 실명제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한 스터디 커뮤니티, 인하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틸리티성 화면 등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단 구성한 디자인이 구현되지 않거나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원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저장된 파일이 날아가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멘토링과 인터뷰 데이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얻으며 팀원들과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소통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에만 충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파트가 수정이 필요한지 등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의 영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툴과 문법에 대한 공부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툴뿐만 아니라 파이썬 이외의 언어를 처음 사용해 보았습니다. 단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습득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나의 이런 부족한 점이 팀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걱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챗GPT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코드에 오류가 생길 때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먼저 인공지능과 함께 학습해 나갔고 그럼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은 멘토와 팀원들에게 물어보면서 배워나갔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일러스트레이터 툴을 이용해 봄으로써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더욱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의 디자인을 새로운 툴을 이용해 시도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팀 프로젝트인 만큼 팀원 간 소통의 중요성 또한 느끼고 배울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에 물론 아쉬움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공부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와 백엔드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코드를 구현하며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각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도 하고요.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앱을 디자인하기 위해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직접 어떤 디자인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하며 디자인을 하는 과정으로 시각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 팀이 되어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을 가진 팀원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던 점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점차 익숙해지면서 효과적으로 AP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론트, 백, 디자인 등 프로젝트 내 다양한 영역을 초반에는 개별적으로 접근하였지만 프로젝트를 거듭하게 되면서 각 파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기획자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넨스 프로젝트의 너였습니다. 개발과 협업에 있어서 신생아가 생겼던 저희 실력을 그래도 걸음마한 나비 정도로 향상시켜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0이라는 상태에서 0.01만큼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이 99.99만큼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회 이름처럼 정말 성장해주는 발판? 각각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 하게 될 협업을 이끌어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르팀의 임시영입니다. 저희는 이번 그로스톤에서 혜택티브라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혜택티브는 혜택과 디텍티브를 합친 단어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혜택티브의 주된 역할은 혜택을 찾아주는 개인 탐정입니다. 혜택티브에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특별하게 5명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 리더인 김민수 학우를 필두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로스톤 대회를 통해서 이나다 학생들이 곧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모룩 팀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나대학교에서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혜택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홍수, 즉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혜택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많은 정보들에 비해 사용자가 필요한 핵심 정보까지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이트마다 표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각 사이트마다 추출해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혜택티브는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혜택을 물어봤을 때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전에 제공된 혜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후 이를 다시 사용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부분은 어시스턴트 API의 파일 서치 기능을 이용해 구현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정보의 홍수는 사용자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혜택 정보만을 생성형 AI가 선별해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의 분산 문제는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해결하였으나 추후 수시로 업데이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추가로 사용자끼리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웹크롤링으로 인하대 관련 혜택을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코모룩 팀은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현재와 같이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0일까지는 어시스턴트 API 파일 서치 기능 및 어시스턴트 API 활용법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고 스터디 덕분에 간단한 API 호출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구상과
혜택 키워드 정리 작업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5월 24일에는 데이터 수집과 프론트엔드 수적 작업을 진행하였고 생성형 AI 활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5월 25일에는 디자인 수정, 프론트엔드 제작 완료, 수집 데이터 클리닝, 프롬프트 수정 및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팀원들 간의 협업을 통해 모든 작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5월 30일에는 프론트 내용 수정과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표 연습을 통해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 수정 작업을 거쳐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 왼쪽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혜택을 카테고리별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방금 말했던 사용자가 찾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럼 혜택 팁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래 보이는 결과처럼 혜택들이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알려주며 더 자세하게 입력할 경우 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컴퓨터 공학과 관련 혜택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고 그 정보와 관련된 사이트들을 같이 제공해줘서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어떠한 혜택을 찾는지 모르고 새로운 혜택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저희 혜택 팁가 혜택을 추천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혜택을 추천해달라 했을 때 여행 및 해외 카테고리에 대해 추천해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경험이 부족해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거치면서 도전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김미소 팀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그루스톤 운영팀과 멘토들의 지원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로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자로서 크게 성장했고 소중한 학우들과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 행복하며 모든 팀원들과 멘토님들께 깊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코모룩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톤 2기에 참가한 크로스팀의 팀장 안창민입니다. 저희 서비스 아이크로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하루의 스케줄을 추천해주고 과제와 몇 강의 마감 기한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팀은 개발자 안창민, 이수영과 기획자 김원현, 이윤주로 구성되어 있고 인하대생들의 스케줄 관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크로스톤 2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대현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맥주 생각 없었어. 맥강을 3개나 놓쳤다고? 어. 이럴 땐 아이크로스! 아 오늘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오늘 화학에 물리에 조결론까지 있는데. 원현아 이번엔 무슨 일이니? 아니 나 누가 나 스케일 좀 짜줬으면 좋겠어. 그럴 땐 아이크로스! 저희는 마감기한 알림과 자동 스케줄 추천 서비스를 큰 틀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의 분야를 공부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로그인 화면, 스타일, 기본 홈 화면, 설정 화면, 마이 페이지 등 기본적인 틀을 구상하였고 디자인팀에서 기본 틀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실시간으로 받은 디자인으로 프론트에서 화면을 제작하였고 그 코드에서 추가하여 백엔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백엔드는 MySQL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카카오톡 연동하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멘토링 진행 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디자인과 필요한 기능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저희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스케줄 추천, 입력받은 강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작성한 프롬프트. 아이크로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하면 저희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로그인 버튼을 눌러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iClass에 등록된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인증을 마지막으로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알림 스타일은 여러 세부 항목이 존재하는데 저는 엄마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주기는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iClass 정보를 연동해서 AI가 당일 스케줄을 추천해 줍니다. 원하지 않는 스케줄은 쓰레기통을 눌러 삭제할 수 있고 9시부터 12시까지 스케줄을 없애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스케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낮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두리스트처럼 수행한 항목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보내기를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현재 픽스된 스케줄이 전송됩니다. 실시간으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미완료된 과제와 외곽 목록이 뜹니다. 제가 완료한 과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완료한 과목을 체크하면 목록에서 지워집니다. 마감 기한이 짧아질수록 기한의 색상채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늘 들어야 할 강의와 전체 수강 목록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공강이라 목록이 비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와 알림 스타일 설정, 알림 주기 설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는 iClass 연동, 로그아웃, 계정 정보 변경, 이메일 변경 버튼이 존재합니다. 연동 버튼으로 다시 강의 정보를 가져와 스케줄을 추천해 줍니다. 저는 컴퓨터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팀원들이랑 협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팀 팀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해줘서 수월하게 대회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걸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하대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이 신선한 아이디어톤에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라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손 안에 스마트 냉장고 푸디를 만들게 된 팀 비룡이들의 김채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획자 김채훈, 개발자 권용태, 비기너 김유진, 비기너 안정우, 그리고 디자이너 이유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의도는 저희끼리 간단히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 이후에 다양한 항목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기한과 관련된 데이터 및 이에 대한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어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해 본 적이 있다는 의견이 81.9%, 그리고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가 58.9%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섭취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이후 타깃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의 타깃은 자취생으로 가정과 많이 멀어져 있어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한 음식을 잘 해먹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자취생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구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서 코드를 구성하였으며 피그마로 웹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 구체화는 자취생들이 어떻게 식료품을 관리할까를 생각하였을 때 스마트 냉장고의 역할과 저희의 푸디의 방향성이 비슷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취생들이 스마트 냉장고를 사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있어 더욱 저렴하게 스마트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푸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특징은 디자인과 코드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렬 순서와 안전도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렬 순서는 디데이가 적게 남은 순서대로 배열되며 안전도는 디데이가 적을수록 색상이 변화하여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더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과 디데이 계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테스트를 치기보다는 음성인식을 진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데이 계산을 통해서 날짜를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코드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인풋이 들어가면 저희는 음식 그리고 소비기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아래 차트로 넘어가게 되고 음식 이름을 눌렀을 때는 이에 대한 레시피와 레시피 관련 사진을 띄워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의 주요 기능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정리해 보면 음성인식 날짜, 입력된 정보 처리, 그리고 레시피 추천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음성인식으로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서 디데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레시피 추천 기능을 활용하여서 어떤 음식을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취생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레시피를 만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가 치즈 이거 소비기한을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푸디 써가지고 기록해놔야겠다. 치즈 2024년 6월 20일. 이제 푸디 기록해놨으니까 상관없겠지? 이 치즈 언제까지였더라 소비기한이? 지금 먹어도 되나? 저번에 푸디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봐야겠다. 20일까지였네. 그러면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이 치즈 가지고 뭘 만들어 먹어야 되나? 그러면은 푸디 사용해가지고 추천해서 먹어야겠다. 치즈랑 베이컨 써가지고 핫도그 만드는 게 있네.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볼까? 레시피도 엄청 잘 나와 있네. 일단은 사진 한번 보고 만들어 봐야겠다. 오케이,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저희 팀원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느낀 점을 밝혔습니다. 김채훈의 경우에는 팀원들과 협업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과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권영태의 경우 개발을 하면서 부족한 코딩 지식과 서버 구축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조언 그리고 멘토분들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성장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안유진의 경우에는 첫 코딩 데이였는데 동기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시행착오를 겪고 결과를 만들어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였으며 안종호의 경우에는 처음 나간 대회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어렵게 느꼈지만 팀원들과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빈의 경우에는 디자이너로 참여하면서 UX, UI 디자인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여러 레퍼런스와 영상들을 보고 독학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개발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그로스톤에서 내 손 안에 스마트 냉장고 푸디를 만들게 된 비룡이들 팀의 김치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주제는 이번 그로스톤 주제입니다. 저희는 이 주제에 맞게 AI와 인하대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5만 9,200초 동안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팀원 모집에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인하대 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5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95%의 사람들은 교내 대회를 나갈 때 어려움이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팀원을 모집할 때 40%의 학생들이 2에서 3일은 걸린다고 답하였습니다. 심지어 4일 이상 걸린 사람들은 25%나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팀원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1분 만의 말입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인하대생들끼리 컨택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아이 컨택으로 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기획 및 사용 툴 구상이었습니다. 디자인은 피그마로, 프론트엔드는 프레이머로, 백엔드는 포켓베이스를 사용하였고, 초기 기획은 이런 식으로 피그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토타입 제작을 하였습니다. 피그마로 초기 디자인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프레이머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포켓 베이스를 이용해 백엔드까지 완성시키고 API를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AI를 활용하면 엑셀 파일과 파이썬을 이용했을 때보다 더 세부적으로 원하는 팀원을 요청 가능했기 때문에 훨씬 잘 맞는 팀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토타입의 구형 코드 및 기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챗봇처럼 구현을 하면서 생긴 문제점은 챗봇이 유저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요구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이전에 챗봇이 미완성된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AI 문서를 참고하여 스레드 API가 저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이 스레드를 사용하여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스레드란 하나의 채팅방으로 한 페이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처리한 다음 완성된 결과값을 도출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어시스턴트는 각 스레드, 즉 하나의 채팅방에서 작은 챗 GPT입니다. 이 어시스턴트는 오픈 AI 사이트에서 각 기능에 맞게 인스트럭션을 미리 작성해 주었고, 각 스레드의 역할에 맞는 어시스턴트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어시스턴트에서 JSON 아웃풋을 지정함으로써 이 어시스턴트가 처리한 결과값 코드를 참조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오른쪽은 팀원 찾기 어시스턴트의 인스트럭션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스레드를 생성하고 역할에 맞는 어시스턴트를 호출하게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저희의 코드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코드상에서 스레드 및 어시스턴트를 호출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 인베딩 및 업데이트가 보이실 텐데, 인베딩이란 단어는 무엇인지 바로 뒤에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로그인을 한다면 신규 유저인지 판단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메인 화면으로 넘어갈 때 각각의 어시스턴트를 호출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아서 그 정보를 DB에 저장하거나 팀원 찾기 어시스턴트를 호출하여 원하는 팀원을 입력하면 사용자는 원하는 결과값, 즉 추천 팀원의 아이디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I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기술이 바로 인베딩입니다. 인베딩은 단어를 좌표로 만드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인베딩 값을 DB에 같이 저장하게 됩니다. 이는 그 일반적으로 챗GPT-4 API를 사용하는 것보다 최대 3000배 저렴하고 훨씬 빠르게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인베딩은 좌표로 바꿔주기 때문에 바뀐 인베딩 값의 유사도를 비교할 때 코사인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그에 대한 코드이고 이때에 나온 결과값을 나열하여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내용을 키워드화하여 더 정확한 매칭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대회의 완주율을 높여주어 결과적으로는 개최되는 교내 대회가 증가하고 대회 참가 수가 증가하여 결국 교내 대회 퀄리티가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와 대회 그리고 하면 좋을 공부를 추천해주고 팀원 필터링 시스템을 추가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세요. 팀원은 우리가 찾아줄게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서비스를 만든 팀원 소개입니다. 다음은 시험 영상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페이지는 회원가입 페이지인데요. 이름과 학과, 작업 분야, 사용 가능 툴이나 언어, 프로젝트 이력, 수상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까지 작성하면 회원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AI 요청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면 AI가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다시 답변을 받아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AI가 던졌는데요. 사용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까지 작성하게 되면 아래 나온 것처럼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자신의 프로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원하는 팀원을 찾아주는 페이지입니다.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구체화하는데요. 여기서 AI는 자신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하면 요청을 카테고라이제이션 및 임베딩을 한 후 다른 사용자의 임베딩 값과 유사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유저의 정보를 정렬하여 여러분들께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았지만 3번에 걸쳐 방향을 수정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 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며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다시 맞춰가는 방법을 배운 것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진행 방법이 막막했지만 그로스온에 참여하면서 멘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멘토의 조언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개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멘토링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처음이라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팀원들과 함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을 통해 나중에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후배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초심자에서 해커톤을 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멘토분께 많은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틀을 가진 주제를 잡기보다 더 작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진행하는 대회가 아닌 같이 진행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팀원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팀원 모두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항상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점들을 유의하여 즐거운 프로젝트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야기가 담긴 우피 홈페이지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통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어 공부를 쉽고 간편하게 도와주는
프로젝트인 언어몰랑을 구상하게 된 헌내기와 새내기 팀입니다. 저희 팀원은 강인태, 정건우, 조이주, 전진원, 진성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몰랑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프론트엔드 부분과 백엔드 부분을 전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몰랑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는 바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외국어 학습을 통한 자기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학문적 자료나 강의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서 시작하여 수업 자료를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대학생들에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언어몰랑 프로젝트의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몰랑 프로젝트의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한 기능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역 기능으로 사용자가 원본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사이트에서 외국어로 입력받은 텍스트에 대해서 번역된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기능을 통해서 외국어로 된 강의 자료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핵심 정리 기능입니다. 핵심 정리 기능은 입력받은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간단하게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긴 내용의 문장이라고 해도 3문장 이내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핵심 단어 기능으로 입력받은 텍스트에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어나 꼭 알아야 할 단어의 발음과 뜻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한국어 발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운 외국어를 부담 없이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제 기능으로 입력받은 텍스트에서 내용과 관련된 예제, 문제를 몇 가지 선정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외국어 공부와 전공 공부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현 과정을 한번 봐볼까요? 다음은 프론트엔드 파트입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앞서 설명했던 대로 외국어로 입력된 텍스트를 번역하고 핵심 정리 단어, 예제 문제로 각각 나누어져 화면 우측에 표시하고 AI의 전체 응답은 화면 좌측에 AI 응답 칸에 표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몰랑의 프롬프트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샵을 통해서 언어몰랑에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아까 메인 페이지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했었죠? 기능들이 담긴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코드를 만들어서 메인 페이지의 버튼이나 여러 가지 칸을 구성했습니다. JS 코드에서는 AI가 응답 대기 중일 때 표시해주는 코드와 AI가 응답했을 때 기능별로 항목을 나눠서 전송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언어몰랑은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했을 때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도록 구현했는데 그때 보이는 로그인 페이지를 HTML 코드로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론트엔드 파트였고 이제 백엔드 파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백엔드 파트는 웹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여 MVC 패턴에 맞게 여러 가지 파일을 구성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파일들을 구성했습니다. conp는 로그인 로그아웃 설정을 돕는 함수고 컨트롤러 함수는 회원가입과 로그아웃을 구현했습니다. 유저 함수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해주고 리포지터리 함수에서는
이메일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함수에서는 사용자의 이메일을 조회해서 있는 이메일이라면 언어몰랑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값을 반환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컨트롤러 함수 중에서 API 컨트롤러라는 클래스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완료시키는 시그업 함수와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지는 로그아웃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또 컨트롤러 함수 중에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페이지에 권한을 요청하는 뷰 컨트롤러 클래스를 통해서 입력한 같아서 적절한 HTML 페이지를 반환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언어몰랑의 구현 과정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학생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기능들을 사용하여서 무슨 기능을 뜻하는지 파악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해당 코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 영상을 봐볼까요? 이번 그로스톤 대회를 통해 저희 조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오류 처리와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의 효율적인 연결 방법, 그리고 필요한 기술 스택과 언어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생성형 AI의 활용 방법도 새롭게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팀원 5명과의 원활한 협력과 역할 분담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발표 준비 과정에서도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단순히 프로그램 부문의 배움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의 협력의 중요성을 실제로 경험하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생을 위한 스마트한 가계부 유니머니를 제작한 초심자의 행운팀입니다. 저는 초심자의 행운팀 물리학과 오승원입니다. 유니머니는 유니버시티의 유니를 따와서 대학생을 위한 가계부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하나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유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대학생의 돈 관리 유니머니 하나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의 기획 의도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계부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계부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계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그냥 귀찮아서 가계부를 써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행동 차이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저희의 가계부는 주로 20대인 대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대로 한정하여 다시 조사를 한 결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작성이 귀찮다는 이유에서 20대들은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귀찮음과 익숙하지 않음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귀찮음의 경우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사용일자, 사용금액 등을 표에 정리하는 것이 귀찮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음의 경우 가계부에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 내역에 대한 스크린샷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표를 출력되게끔 구현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체크박스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만 가계부에 정리되게끔 구현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개발이 처음이고 프로젝트가 처음이었던 만큼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희의 프로덕트는 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각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달라진 점은 심사위원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기능을 구현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사용자 입장에서의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능을 구현하는 데 급급했던 나머지 사업성은 떨어지는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었고 사용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팀원 모두가 놓치고 있던 포인트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폭넓은 시야를 얻어간 점이 저희 팀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초심자의 행운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